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9월 19일 아침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국은 다시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표출된 민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추석 직전 갤럽 조사 결과 간신히 20%를 턱걸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료 대란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추석이 끝나자마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실시되어서 집권 2년 반을 보낸 윤석열 정부, 공과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치권이 숨죽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현실입니다. 20일 선거법 재판 그리고 30일 이준교사 재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고 난 뒤 한 달 안팎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운명을 판가름낼 1심 선고가 10월 중하순 늦어도 11월 초에는 내려질 것입니다. 1심 선고가 임박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허리케인급 초강력 태풍이 몰아닥칠 태풍 전야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거대한 태풍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석을 맞아서 두 아들과 안동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는 것으로 신경을 대변했는데요. 당초 두 아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바로 내리고 혼자 먼 산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렸더군요. 토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큰아들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큰 형님과의 불화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형수 쌍욕이 또다시 추석 밥상머리 화제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추석 전부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불안 초조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뜬금없이 이른바 섀도우 캐비닛, 그림자 내각을 준비하라, 집권 청사진을 만들라고 측근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이재명 딸랑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년 내에 집권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맞장구를 쳤고 계속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마치 대통령이나 다 된 것처럼 대통령 노름,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겁먹은 개가 짖어대는 허장성세이고 법원을 향해 나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재판 똑바로 하라는 일종의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다는 김민석이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을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떨어질 경우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규모 군중시, 장애 집회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을 조성할 공산이 큽니다. 만약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경우 혹시 군의 개발 사태를 사전에 김빼기 하는 차원에서 계엄설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비록 이번 선고는 1심 판결이지만 1심이 고법,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금은 김명수 사법부도 아니고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 김만배로부터 비타 500을 8번이나 받고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권순일 같은 대법관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심 판결은 이재명의 정치 운명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의 앞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00% 유죄를 확신한다 해도 유창훈 판사처럼 영장을 기각하면 끝인 것처럼 유죄를 선고해도 선거법의 경우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위증교사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운명, 나라의 앞날을 거머쥔 6명의 판사들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선거법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맡고 있는데요. 재판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임 강규태 부장판사가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할 재판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1년 반가량 질질 끌다가 재판이 워낙 부담스러웠던지 사표를 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한성진 부장판사가 지난 1월에 이어받아서 재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명도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진보적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원이지만 판결은 비교적 정치성을 배제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의 배석 판사는 이학인, 박명 판사인데요. 여기서 키맨은 이학인 주심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을 맡는 사람이고 이 주심 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면 재판장인 부장 판사가 초안을 보고 수정을 거쳐 판결문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임 판사가 어떻게 판결문을 쓰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인 이학인 판사는 대전 유성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 판사로 임명된 법조 경력 12년 정도의 실력파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명 판사도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고시 출신으로 연수원 45기 37세의 중견 판사입니다. 위증교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와 안건홍, 김태영 배석 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51세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재판도 함께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재판 지각이나 불출석을 눈감아주고 그리고 정진상과 포옹을 허용하는 등 이재명 재판 지원 전략에 호응을 해온 좌파 판사로 지목되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 고대법대를 나왔으며 한상진 판사와 연수원 30기 동기입니다. 며칠 전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경호 본부장은 오히려 김 부장판사가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깐깐하게 재판을 하는 정말 강골 판사라고 다른 평가를 내리더군요.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결문을 쓰는 안건홍 주심판사는 공주 사대부고 서울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44기 출신이며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를 거쳐 2020년 판사로 임명된 그야말로 법조 경력 13년의 베테랑 판사이고, 김태형 판사도 로스쿨 4기, 변호사시험 4기로 법조 경력 10년 차의 법관입니다. 저희 방송에 오랫동안 출연했던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재판장을 맡은 부장판사가 연수원을 마친 보통 1, 2, 3년 차, 그러니까 초년 판사들을 배석판사로 해서 3인 재판부를 꾸리는데요. 부장판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신참 판사들을 도대식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이 판결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금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해도 바로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은 뒤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해야 판사가 되기 때문에 배석 판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법조 경력 거의 10년 차 이런 경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 입김이 그만큼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법조 경력을 쌓은 3명의 재판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무죄 결정,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형량과 벌금 액수 결정 등 3단계 재판 과정에서 배석 판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재판도 재판장이 모두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만약 재판장이 봐주기 판결을 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배석 판사들이 얼마든지 제동을 거는 대반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을 주도하는 재판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재판장이 부당한 판결을 하려고 할 경우 배석 판사들이 본인과 사법부 명예를 걸고 법과 양심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나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가 바로 이 6명의 판사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사논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